연제구의 틈새를 얘기할 때 유흥시설이 많다고 가격이 안 오른다? 대장이 상승을 하면요 키 맞춤을 해요. 대장만 오른 데는 없어요. 돈만 있으면 가리고 자시고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연제구의 틈새를 얘기할 때. 그리고 서울의 강남에 그럼 돈 있으면 서울의 강남에 살지 그거 사고 말죠. 돈이 없고 좋은 데는 살고 싶은데 돈은 있고 투기로 한몫 챙기려고 고민들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돈 없으니까는 이런 조금 안 좋은 동네를 싼 값에 저평가라고 해서 진입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물론 돈이 있으면 강남에 가는 게 맞죠. 100억이 있으면은 50억짜리 집에 가는 게 맞고 나머지는 또 사업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1억 있는 사람이 10억짜리 집에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그럼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단계가. 제가 예전에 부산의 연제구를 얘기하면서 대장주의 주택에 낀 구축 아파트인데 투자금이 별로 들어가지 않고 주택이 없는 사람이면은 들어가세요라는 사례를 좀 들었어요. 제 지인 사례를 저 또한 단계를 밟으면서 상급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런 단계를 통해 가지고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단계를 그러고 누구나 다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에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비록 돈이 작게 든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강남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 댓글을 통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연제구에 차가 되게 많이 막히고 부산에 유흥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연제구다. 그거를 알면서 왜 연제구의 특정 지역이 안 오르고 대장 아파트만 오르냐 그 이유를 당연히 대장이 신축이고 다른 데는 안 좋으니까 안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제구에 유흥시설이 많은지 안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흥시설이 많다고 가격이 안 오른다? 그래서 대장만 오른다? 그거는 조금 아니죠. 왜냐? 유흥시설은요, 물론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런데 그 입지 가치가 대장이 상승을 하면요 키 맞춤을 해요. 인도권 같은 경우 보세요. 거기 유흥시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엘센트로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파급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모 아파트라든지 푸르지오 엘센트로 말고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푸르마을이죠.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들을 충분히 올렸거든요. 키 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호동 같은 경우 유흥시설이 많고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 좋죠. 비록 상대적으로는 가격들이 많이 안 올랐지만은 그래도 키 맞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강남에 유흥시설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입지가 좋으니까는 키 맞춤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다 오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유흥시설이 가장 많이 밀집된 데는요. 가장 발전한 데고요. 그 너무 가까운 데가 아닌 이상은요. 키 맞춤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주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만 오른다, 대장만 올랐다 했는데 거꾸로요. 대장만 오른 데가 있나요? 대장만 오른 데는 없어요. 입지가 뭐 수도권이고 광역지자체고 일부 작동을 하는 데는요. 대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하나 꿈에 그린 구축인데도 키 맞춤을 해서 많이 올랐죠. 근데 여기는 이제 유흥과 별개의 얘기긴 한데 아무튼 대장이 오르면요 그게 유흥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안 좋은 영향으로 유흥에 미치는 가격에 미치는 부분은 있지만은 키 맞춤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댓글들이 지금 제가 착한 댓글들 되게 많이 읽었는데 되게 마음을 쑤시는 댓글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응대를 하고 싶지만 그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의견이 되게 많고 다양하다는 거는 존중을 하는데요. 서로 인격적으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이한 거는요. 이거예요. 취득세가 싸다면서 24채를 쓸어 갔대요. 이게 어느 동네 얘기일까요? 강원도 춘천의 얘기예요. 춘천. 이게 그 우리가 취득세는 중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로 규제 지역에서 집을 두 채를 사면은 8%고 세 채를 사면은 12%. 하지만은 비규제 지역에서는 두 채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요건 하나가 있어요. 요건 하나가 만약에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이다.
그러니까는 뭐 1억 4천짜리 집, 3천짜리 집이 뭐 공시가가 9천만 원이다,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인데다가 공시가가 1억 미만인 춘천의 어떤 아파트를 뭐 이제 24채를 샀다는 거예요. 24채. 그러니까는 심각한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원래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이제 울며 겨자 먹기든 아니면은 진짜 머리를 쥐어짜내든 틈새를 계속 찾아가요. 이게 시장의 어떤 시장의 방향이에요. 물론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했으니까. 위험한 투자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만약에 1억짜리 집, 그다음에 뭐 8천짜리 집이 있는데 그 8천짜리 집이 전세가가 한 7천이에요. 그리고 7,500이에요. 그러면 갭 차이가 500만 원밖에 안 나죠. 그러면 10채를 사도 뭐 1,000만 원짜리 10채를 사도 1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1,000만 원 투자한 게 510만 올라도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1,000만 원씩만 올라도 1억이에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인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확 해버리면요, 호가들이 뛰고 매매가들이 올라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주택 자체가 이제 후평동이라는 아파트인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1억 미만이라고 이제 비과세 취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나오는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1억 미만이라도 중과가 돼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미니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분명히 1억 이하라도 취득세는 중과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제외한 이 이제 주택들 여기 제가 좀 찾아놨는데 여기 주택 여기 주공4라고 적힌 거 있죠. 춘천 후평동 가격이 쭉 우상향을 아주 미미하게 했어요.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할 정도로. 그런데 가격들이 뻥 뛰었죠. 뻥 뛰었어요. 이런 거를 여러 채를 사가지고 싸게 사서 가격들을 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미미하게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은 되게 나쁜 방식이에요. 나쁜 방식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이제 물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취득세에 대해서 뭐 1.1%가 적용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중과 소득세는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이제 중과가 되는 거죠. 뭐 중과가 되는데 이 아파트만 팔면은 중과가 되진 않아요. 근데 단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아파트가 있고 다른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있다 하면은요, 그 규제 지역에 물건이 물릴 수가 있거나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틈새라고 해서 취득세의 틈새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주택 사는 거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저는 그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는 거는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주택이 없어가지고 주택을 한 채를 더 사는 거는 괜찮아요. 한 채를 사는 거는 그야 당연히 이제 내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고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 불안한 심정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세 채를 산다든지 네 채를 산다든지 지금 내가 5채가 있는데 한 채를 더 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에요.